제목이 과학 콘서트라고 되어 있고 네. 뭐 경박한 제목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역대급이 아니 뭘 아니었나. 보셨길래 이 영상은 어크로스 출판사의 제작 지원금을 받아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 겨울서점에 정말 대단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제가 매번 게스트 모시면 항상 대단한 게스트 모신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번엔 또 어떤 분을 이제 모시고 왔나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뭐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오늘 정말 제가 뵙고 싶었던 분을 겨울서점에 모시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정재승 교수님 모시고 한번 과학 콘서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희 겨울서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뇌를 연구하는 카이스트의 정재승이고요. 오늘은 과학 콘서트의 작가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평소에 유튜브는 좀 보시나요? 네, 최근 들어서 특히 코로나 시기에 못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저의 아주 든든한 친구가 되줬네요. 좀 네. 주로 보시는 채널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의 동영상은 그 공중파 혹은 뭐 그런 TV에서 볼 수 있는 방송들하고 이제 어떻게 다른가, 틱톡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 보는 틱톡. 재미가 네. 되게 있었고 네. 점점 좀 덕후들의 유튜브 사이트들, 네, 그러니까 뭐 특히 외국 사이트들 보니까 어떤 한 분야에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는 도대체 이 정도 수준의 깊이 있는 얘기를 누가 들을까 싶은데 사실은 막 구독자가 몇십만 명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유튜브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족하면서 진화하고 있구나 이런 거 좀 느꼈고요. 네. 네, 책 프로그램도 좋아하고 이 프로그램도 종종 보고 그랬습니다. 진짜요? 네. 야, 유튜브 썸네일 나왔다. 정재승 교수님 겨울서점 즐겨보는 것으로 나. 네, 아니, 즐겨본다고 말하면 좀 죄송스럽고 네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본 적이 있다. 네, 근데 이제 책 프로그램은 또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쵸. 뭐가 어떻게 다른가 서로. 근데 이 프로그램은 진짜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계시고 네. 예, 비결이 뭔가 벤치마킹해서 비결. 네, 다음에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그 김겨울님을 능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쉽지 않을걸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진정성이 있고 되게 솔직한데 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만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듣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다 들으셨죠? 네. 네. 아니 유튜브를 근데 만약에 하시면 네.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그 과학을 사실 우리가 이제 어디서 듣나, 어디서 과학 지식을 접하나 생각해 보면 그 접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TV에서도 거의 얘기 안 하고 라디오는 아예 안 하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곳이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이고 또 책 뭐 이런 건 이제 가능할 텐데 네. 좀 사람들이 읽으면 부담스럽지만 누군가가 조금 말해주면 그래도 과학적 호기심은 많이들 있고 또 이 우주와 자연, 뭐 생명과 의식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경이로움 이런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취자들, 독자들하고 같이 또 시청자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책의 형태로 할 얘기들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책을 계속 쓰고 또 출간한 책들이 많지 않더라도 이런 책 내면 좋겠다, 저런 책 내면 좋겠다 머릿속으로 구상을 많이 했는데 네. 올해 들어서는 유튜브라는 형식으로 과학을 이야기해도 되게 좋겠다. 좋은데요? 네. 좀 기대된다. 열시면 저도 불러주세요. 겨울서점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컨설팅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 그런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경이로움과 그런 걸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사실 책을 쓰게 되기도 하잖아요. 맞죠. 그게 책을 쓰는 계기죠. 그렇죠. 이 책도 아마 그렇게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과학 콘서트가 사실 제가 이 책을 저도 정말 다른 사람과 비슷한 계기로 이 책을 읽었었습니다. 학교에서 읽으라고 추천해 줬나요? 아니요. 저는 원래 책을 좋아하는 어린이였기 때문에
그 책을 읽읍시다. 아, 예. 그 세대예요, 저도. 그래서 생각보다 연배가 좀 있으시구나. 연배까지는 아니고. 네. 아, 그렇군요. 네, 조금. 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저도 이제 그때 막 선정이 됐던 도서들을 뭐 부모님이 사주시기도 하고 학교 도서관에도 네. 배치가 되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처음 읽었던 거예요. 네. 그러고서 정말 거의 20년 만에 저도 이제 다시 읽은 거죠. 근데 읽으면서 약간 깜짝 놀란 게 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이 내용의 지식을 내가 처음 알게 됐던 게 과학 콘서트였구나라는 게 생각이 나면서 이 책의 내용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읽었던 게 약간 감격스러운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자 입장에서는 또 되게 다른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예를 들어서 제 책에 있는 어떤 얘기를 누군가가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옛날에 읽은 어떤 책이었어 이런 거 봤다고 하면서 이거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내 책인 것 같은데 되게 흥미롭다. 본인도 언젠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겨울님처럼 내가 이거를 과학 콘서트에서 봤구나. 이게 이 20년이 된 거잖아요. 네. 이게 10년 딱 됐을 때 개정증보판 한 번 내시고 이번에 두 번째 또 내신 네. 건데 뭔가 어떠세요? 약간 기분이 좀 남다르시거나.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책들은 이렇게 책을 내고 출간을 딱 하는 순간 이제 막 이렇게 이제부터는 독자에 의해서 이 책은 살아가는 거다. 내 손을 떠났다. 네, 네, 그래서 잘 항해를 하는지 이렇게 지켜보는 네. 약간 이런 마음이라면 이 책은 진짜 이 과학 콘서트라는 배 위에 제가 올라탄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함께 가고 있고 또 10년이 지났을 때 다시 고쳐서 예, 좀 더 큰 배로 만들어서 또 다시 항해를 시작하고 20년이 됐을 때 또 돛을 달고 닻을 놓고 뭐 이런 류의 이제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책이어서 더 각별하죠. 통상 우리가 개정 증보판을 이렇게 10년 단위로 낸다는 건 작가에게도 굉장한 사실 고마운 기회거든요. 네. 책이 1000부 팔렸는데 10년 후에 개정 증보판을 내겠다. 출판사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죠. 근데 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 진짜 그거를 그 서문을 쓰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정 증보판을 낸다는 건 사실은 독자들에게 굉장히 감사해야 될 순간이구나. 예. 이 책이 계속 꾸준히 사랑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이 책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으려면은 이제 이렇게 배를 고쳐야 돼요. 이거에 모두가 동의하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수리를 하고 더 근사한 배로 또 독자를 만나는 항해를 떠나고 그럴 수 있다는 게 너무 그 행복한 저자죠, 사실. 네. 이 책을 처음 쓰신 게 만으로 29살 네, 되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셨어요? 그 젊은 나이에 이런. 보통 20대 때 100만 부 책 한 권쯤은 쓰지 않나요? 아파. 아파. 네. 사실은 그때는 이 책이 저한테 이제 두 번째 책인데 네.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를 먼저 썼어요. 저 그 책도 봤어요. 네, 그게 이제 27살에 처음 딱 쓴 책인데 장난 아니다. 네, 네. 그때는 정말 너무 신기했고 내가 쓴 어떤 글이 활자로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읽고 뭐 서평이나 독후감 또 이메일 같은 거 보내고 이럴 때마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네. 근데 그때 그 느낌은 그거는 이제 과학동화라는 잡지에서 의뢰해서 쓴 글들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 속의 과학, 제가 워낙 영화 좋아하니까 영화 속의 과학을 한번 연재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출발한 거였는데 그 책을 딱 내고 났더니 물론 그 책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화제가 됐는데 이 누군가의 요청에 의하지 않고 그냥 나보러 네가 쓰고 싶은 책을 써봐 라고 하면 나는 무슨 책을 쓸까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 관한 책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물리학자가 왜 사회, 인간을 연구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답하는
그 책을 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통상 이렇게 연재를 하면 조금씩 그 내용을 세상에 알려주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이 책을 위해서 이제 글을 쓰면 약간 그 비밀 연서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이걸 세상에 짠 내놔야지. 그래도 사람들이 놀라겠지. 하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칼을 가는 네. 무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책을 내서 더 각별한 그런 느낌의 책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참 호기롭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때 아니면 못 썼을 그런 문장들이 본편에 담겨 있고 이 두 번의 커튼콜에는 그래도 좀 나이 드는 정재승이 네. 조금 더 사려 깊게 지난 10년이 지나고 났더니 우리 과학이 조금 더 발전했어요 라는 얘기와 그래도 우리가 참 겸손해야죠 라는 얘기들이 이제 그 뒤에 차곡차곡 쌓이게 됐죠. 네. 네. 이거를 되게 다양한 글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하나하나가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들, 우리 분야의 논문들이 하나 나와서 읽을 때마다 야 어떻게 우리 분야의 물리학자가 잭슨 폴록의 그림을 분석하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약간 덕후의 마음인 거구나.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 좀 보세요. 맞아요. 약간 이런. 예.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사실 얘기죠. 네. 그리고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를 누가 읽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아는 와 이제 물리학자가 이런 걸 연구하게 됐네. 와 소음이 있어야 더 잘 들리는데 어떻게 이런 연구를 했지? 그리고 과학자들끼리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인지를 막 논쟁하고 논의하고 아직 그 현상을 잘 몰라. 근데 충분히 이해하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막 발견되고 이게 뭘까 너무 궁금하고 딱 그 시기 때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흥분이 사실 여기 담겨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 장르를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맞아요. 알리고 싶은 맞아요. 네. 그런 마음이 또 사람들한테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책이 고맙게 느껴진 건 통상 이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책을 냈을 때 네.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잖아요. 맞아요. 과학은. 막 나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그러네. 신기하네. 재밌네. 그래. 네가 하는 거 열심히 해.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냥 지나가죠. 그쵸. 그리고 본인은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인데 세상이 안 알아주네. 내가 진짜 중요한 일 나 혼자 한다. 내 업데 위에 세상이 있어. 사람들은 모르지만 20년 후에 니들이 깨닫게 될 거야. 그때 나 다시 찾을 걸.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자위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 연구를 계속 하죠. 근데 이 책은 저의 이런 흥분에 대해서 세상이 그 울림을 받아준 거잖아요. 그쵸. 그 100만 부가 팔렸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진짜 재밌네, 중요하네. 물리학자 이런 걸 하는구나. 물리학이라는 분야를 우리가 달리 생각해 봐야 되겠네. 라고 세상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해줬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너무 그 당시에 철없는 젊은 과학자에게 큰 응원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책과 함께 성장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세상이 그렇게 화답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열심히 또 한 편의 논문을 쓰는데 만족하는 다른 교수님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겠죠. 예, 그런데 내가 이 흥분한 마음을 세상이 알아줬네. 그러면 내가 흥분한 무언가를 알 때마다 결국은 이 연구를 할 수 있게 세금을 내주고 연구비를 대준 이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공유해야 되겠네. 예, 그래서 책을 계속 내지 못하더라도 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강연의 형태든 뭐 어떤 형태든 좋으니까 그게 사람들과 나누려는 그런 마음들을 그 후로도 계속 가지고 있게 된 거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12발자국을 포함한 저의 후속 책들은 사실은 이 과학 콘서트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런 연구자의 존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문가와 강적들이었나? 그 책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반지성주의를 심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전문가와 대중의 괴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중간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돌려주는 게 전문가의 책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책에서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그 12발자국에도 그런 반지성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살짝 있는데 네. 그게 지금 이 시대 가장 경계해야 될 슬픈 현상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저는 그 안에는 전문가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지 못하고 누구나 일반인들이 좀 공부했더니 전문가랑 다를 게 없네. 아니던데? 왜 이렇게 되는? 그리고 심지어 전문가가 틀렸네. 네, 그래서 저는 중간에 누가 매개해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진짜 전문가가 최전선에서 자기의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얻게 된 지식들을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표현으로 모든 사람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내가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만들어 가는데 전문가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구나. 예, 그리고 내가 수식은 몰라도 개념은 몰라도 이 전문가들의 이 식견 예, 그 최전선에 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공유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고 성숙한 판단을 하는구나. 네. 이런 거를 그 사회가 느껴야 지성에 대한 존중이 유지되죠. 그쵸, 지금은 그쵸.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가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을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도 하려고 애쓰죠. 이게 참 사람들한테 되게 쉽게 다가가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참 편안하면서도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게 막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로서는 되게 억울한 면도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그 책 되게 쉽고 재밌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죠. 나름 되게 맞아 이거 뭔지 알겠어요. 그렇게 쉬운 책 아닌데 음. 되게 최신의 과학 이야기를 나름 어려운 개념을 썼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쉽지도 않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곱씹어 읽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읽으면 또 지난번에 못 읽었던 부분들이 보이고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 있던 어떤 에피소드들 그게 전체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구조들로 되어 있고 그 이야기를 즐겼기 때문에 마치 책 전체가 되게 쉬운 것처럼 그래서 가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이 이메일을 보내서 저에게 네. 책 너무 재밌게 잘 봤다. 너무 쉽고 재밌었어요. 라고 5학년이 얘기할 초등학교 때 5학년이 초등학교 5학년이 12살 얘기할 때 친구가 네, 넌 영재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면서도 이거 뭔가 무시당한 느낌. 이거 사이언스에 올라간 논문이란 내 말이야. 지석을 다 넣었는데 그게 쉬웠구나. 넌 내 어깨 위에서 삶을 시작하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과학책에게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칭찬이잖아요. 그쵸. 그 책 되게 쉽고 재밌어. 되게 칭찬인데 한편으로는 네. 맞아요. 막 무게를 다 보여주었는데 저거 간단한데? 이거 간단하지 않은 무게인데 그쵸. 약간 그런 느낌. 쉬워 보이게 만드는 게 진짜 능력이 있는 네. 거죠. 근데 뭐 저도 유튜브 하면서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래. 네, 되게 쉬워 보인다. 유튜브 그냥 날로 먹는 거. 날로 먹는 것 같다. 그래서 어디 한번 해보세요. 3, 40만 명이 그냥 모이지 않죠. 그럼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인상을 주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네. 제목이랑 그런 목차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제목이 과학 콘서트라고 되어 있고 목차도 그런 음악 용어로 되어 있고 되게 그래서 내가 과학책을 읽고 있긴 한데 약간 좀 그냥 뭔가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처음에 쓰실 때 구상을 하셨던 건가요?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네. 그 원래 책 제목은 전혀 다른 거였고요. 출판사 사장님께서 이거를 딱 이제 읽어보시고 그 당시에는 지금의 이 개정 증보판이 나온 어크로스가 아니라 동아시아라는 출판사에 출간이 됐는데 그 동아시아 출판사 사장님이 제 책을 다 이렇게 읽어보시더니
갑자기 출간 며칠 전에 밤에 전화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술을 드셨어요. 아, 되게 급하셨구나. 네. 술 먹고 영감이 떠오르셨구나. 그러셨나 봐요. 그리고 이거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술을 드시고 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이 책의 글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을 테니 그대로 다 실어줄 테니까 네. 제목은 네. 정재승 박사가 쓴 그 제목 말고 네. 다른 제목으로 해달라. 어. 그 제목을 과학 콘서트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주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네. 제가 받아들여서 이 책이 출간하게 된 건데 제가 거기서 고집을 부렸으면 어땠을까? 네. 내 제목, 내가 생각한 제목을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봐요. 나는 원래 이렇게 제목을 생각했었어. 그럼 모든 분들이 네. 출판사 사장님이 열일하셨네. 주장을 굽히는 걸 너무 잘했어. 네, 하고 모두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원래 생각했던 책 제목은 세상은 얼마나 복잡한가였어요. 이 탄성의 의미는 뭔가요? 진짜. 제 주변 지인과 같은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 네. 별로 사람들이 안 읽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목이. 그렇죠. 왜냐하면 복잡한 세상 살고 있는데 네. 또 책에서 그러니까. 그걸 말한다고 하면 약간 네. 근데 그게 저는 근데 사실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쵸. 그 질문이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제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방점은 얼마나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한 건 아는데 얼마나 복잡한지는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는다. 근데 세상이 복잡하지만 복잡한 데에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복잡해서 우리가 과학이 애쓰면 충분히 이 복잡함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나름의 희망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되게 깊은 제목이구나. 그럼요. 근데 출판 사장님이 네. 복잡이 들어가는 순간 3,000부 이상은 어렵습니다. 사람은 복잡이 들어가는 맞아요. 책을 안 읽는다. 네, 그래서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이 제목을 뭘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책 제목 중에 네. 반딧불이 콘서트에서 발견한 과학이라는 부제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약간 매직 아이로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과학하고 콘서트가 두 단어가 탁 튀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딱 바꿔서 과학 콘서트로. 네, 그래서 과학 콘서트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주셨는데 책의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그쵸. 과학 콘서트는 그쵸. 내용이 너무 경박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냈다가는 저는 네. 학계에서 매장이 됩니다. 과학 콘서트라는 책을 낸 저자를 과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과학계는 너무나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쵸. 그때 심지어 그 뭐지? 방귀 석사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얼마나 민감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뭐 하나에. 그래서 안 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리고 이분이 왜 술을 먹고 전화하셨는지 이해가 되고 한 3일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간단하게 가자는 것에 동의하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다시 봤더니 그렇다면 콘서트에 맞춰서 책을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네. 그 교향곡의 형식을 따라서 악장으로 나누고 그리고 좀 가볍게 경쾌하게 읽을 수 있는 것과 좀 무겁고 장중하게 읽을 수 있는 글들을 순서를 재배치하고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글들을 한 4분의 1 정도를 새로 쓰고 네. 그러면서 제목이 정해지고 추가로 쓰신 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구성도 그 진짜 그 악상 기호에 맞춰서 그 무게도 좀 달리하고 경쾌함도 좀 달리하고 그렇게 새롭게 구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출판 사장님이 좀 놀라셨죠. 난 그냥 던진 말이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다시 목차가 나오고 책들을 새로 써야 글을 새로 쓰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분이 보시기에는 이제 과학 콘서트라는 이름이 좋다고 느끼셨던 것 같고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느낌까지는 못 받았어요. 그냥 너무 상술이다, 경박하다. 예. 이제 이거를 내고 나서 그 주변에서 할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면서 되게 괴로워했고
표지가 나왔는데 네. 표지가 더 경박하네. 아, 그 초판 세상에. 표지요? 네, 초판 표지가 막 그 지나가는 서점의 그 독자를 막 붙잡아. 저 좀 봐주세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서 너무 강렬한 빨간색의 당시 과학 출판 그 코너에는 없을 법한 너무 튀는. 네. 그런데 이제 그 표지를 딱 보는 순간 아, 쌈마이로 가는 거구나. 그래, 가자. 요렇게 쭉 일관성 이제 있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그래서 거구나. 약간 마음을 내려놓고 네.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시라고. 네. 근데 출간 후 일주일 후에 여러 이제 주요 일간지의 북섹션에 일면을 다 장식했거든요. 이 책이. 네. 약간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경박한 제목에 이런 표지에 듣도 보도 못한 젊은 학자가 쓴 책에 왜 세상이 관심을 두지?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그때 되게 놀랬고 아 맞아, 제목과 표지는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걸로 사람을 끌었을 뿐 진짜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 기울여 주네. 아, 그럼요. 네, 그러면서 좀 감동했달까? 네,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런 대표님이 선택을 하셔서 처음에 손이 가게 만든 네. 것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 역할이 되게 컸고 너무 감사한 네,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죠. 네, 네. 그 책도 읽어보면 사실 뭐 그런 경박한 표지 이런 거에 난색을 표하셨지만 네. 글도 읽어보면 사실 되게 유머러스하고 좀 경쾌한 느낌이 있는 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 쓰실 때 원래 그렇게 좀 유머러스한 글을 쓰고 네. 싶어 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네, 그럼요. 그게 제 삶을 사실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예요. 그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에 막 애들을 웃겨서 심지어 선생님조차 웃기면 그러면 용서가 되거든요. 맞아요. 네, 수업 분위기를 흐트러뜨린다고 야단을 통상은 맞는데 선생님도 웃기면 그러면 야단 안 맞아요. 그래서 늘 학교 가는 건 애들을 웃기려고 가는 거고 예. 애들의 분위기에 수업 분위기를 흐트려서 어떻게 하면 공부 안 하고도 공부를 잘할까. 공부 잘하는 전략. 애들을 웃겨서 공부 못하게 하자. 아, 그쵸. 상대평가니까 내가 더 잘하면 되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사실 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유머야말로 사실은 제일 지성적인 지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저희 학교에서 카이스트란 드라마를 네. 촬영했을 때 네. 송진아 작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에 그 대본을 감수도 해주고 우리 학교 얘기니까 네, 그래도 네. 과학 얘기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이랑 무슨 얘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어떤 저희들 모여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형이 누구냐 그러는데 위기의 상황에서도 유머를 발휘하는 남자가 난 너무 좋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그냥 웃기는 사람, 실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유머를 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한 발짝 떨어져야 되고 위기라고 하는 자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서조차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러면서도 좀 관조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만, 그리고 그게 시니컬해서 되게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가 아니라 유머를 통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들이 저는 뭐 지성인 혹은 학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해서 제 삶을 관통하고 있는 태도이기도 하고, 예. 되게 근엄한 순간에도 어이없는 그런 유머를 나누기도 하고. 그 이 책을 집필하시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 이제 연락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 그 그럼요. 초등학생 5학년 친구를 포함해서 너무너무 많은 많죠. 어떤 메일과 이런 걸 받으셨을 것 네. 같은데 독자들이 제일 많이 질문한 혹은 제일 흥미로워했던 주제가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너무 많죠. 사실 사람들이 한 예를 들어서 한 80만 명이 읽고 그리고 뭐 느낌표 그 시기에 한 3, 40만 명이 더 읽어가지고 거의 100만 명이 넘게 읽으면 정말 100만 가지의 반응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책 한 권에 100만 가지 반응이 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의 글에 대해서 제각각의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제일 이제 많은 반응은 너무 뭐 잘 읽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과학에 흥미를 가졌고 내 인생의 첫 번째 과학책이고 그래서 네. 저는 과학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책 그런 반응이 제일 많고요. 너무 좋고 그리고 그분들이 꼭꼭 찝는 챕터는 그 케빈 베이컨 게임이 있는 네네. 그 작은 세상 효과 뭐 이런 의 챕터를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네. 이 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나도 이런 계산을 해봤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류의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브라질 땅콩을 흔들어 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올라가다 내려온다. 우리 집 땅콩은 빨리 안 올라가는데 이게 제가 얼마나 더 흔들어야 되나요? 얼마나 더 흔들어야 되나요? 뭐 틀렸다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흔들어야 되나요? 네, 뭐 그렇다거나 아니면 산타클로스가 하룻밤에 선물을 다 나눠줄 때 그 계산할 때 왜 이슬람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는 나눠주지 않을 텐데 왜 그걸 고려하지 않았냐 막 이런 류의 이걸 고려하면은 이 숫자가 이렇게 틀린다. 바다가 있는데 그걸 건너는 대양을 건너는 걸 왜 고려하지 않았냐. 대륙별로 나누지 않았을까 뭐 이런 류의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과학 좋아하시는 덕후들, 약간 너드 계열의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약간 그런 공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예리한데 이러면서 저를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들과 왜 같은 부류로 저를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그리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썼고 그러니까 제 책을 읽고 누군가가 그런 계산을 막 해보고 자기가 직접 나라면 여기서 이것까지 더 고려했어. 착한 어린이를 어떻게 정해야지? 착한 어린이는 일단은 전체 어린이 중에서 착한 어린이 비율이 이렇다. 울지 않은 어린이는 이렇게 정의하고 예를 들어 되게 정교하게 나누면서 그 선물의 개수를 줄이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독자를 봤을 때 내 책의 틀린 부분을 지적했네. 그래서 기분이 나쁜 애가 아니라 제 책은 그렇게 읽는 게 맞다. 제가 다시 책을 쓴다면 진짜 말씀하신 그거를 고려해서 진짜 썼겠네요. 그리고 너무 고맙다. 그리고 그 챕터를 다시 한번 써보시라 직접. 그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텐데 사실은 그것이 제 책을 가장 완벽하게 읽는 독법이다. 그렇게 답을 해드리죠. 그게 진짜 과학적 접근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과학을 뭐 외우고 현상을 막 외우고 이렇구나 막 이렇게 하기보다 그러니까 이 책이 막 교과서에 실리고 문제집에 나오고 막 지문으로 나오고 막 그걸 괄호 넣기 하고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보다 내가 다시 계산해 봤더니 이래요. 이런 독자의 이 독법이 훨씬 좋죠. 그 이번에 해보셨잖아요. 브라질 땅콩. 해봤죠. 브라질 땅콩이랑 그 머피의 법칙, 잼 바른 면이 들어가는 거. 토스트 던져보고. 이 정도만 해도 될까요? 일단 제가 한 입 먹은 다음에 한 입 먹은 토스트는 정말로 반바퀴만 도는가를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매도. 그거 말고 해보신 게 혹시 있으세요? 책 내용 중에? 아니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현상들, 뭐 예를 들면 진짜 소음을 늘려가면서 이미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뇌파를 가지고 뭐 가제트 만능팔 같은 그런 것들 만들어 본다거나 하는 건 저희 연구실에서 실제로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잭슨 폴럭의 그림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패턴들 또 그림들을 실제로 프랙탈인지 아닌지를 규명하고 그런 일 대부분 다 저희가 해본 일이죠. 이게 참 아까 그런 독자들의 어떤 과학적인 접근? 그런 반응이 생각해보면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되게 엄밀하게 가설을 세울 때도 개념을 엄밀하게 다시 재정의하고 그걸 가지고 가설을 만들고 가설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해보고 계산해봤다가 막 이렇게도 해봤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또 해보고 이런 게 이제 어떤 과학적인 사고방식의 일부일 거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항상 그 12발자국 책에서도 그랬었고 네, 그런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뭘까요? 과학이 이제 다른 분야와 좀 다른 건 이제 반증이 가능해서 이게 맞고 틀렸다를 우리가 모두가 다 재현하고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내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게 틀렸다고 언젠가 반증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어떤 것도 절대적이야 라고 쉽게 믿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태도, 직접 증거를 가져야 믿고 심지어 증거를 갖고 있는 것조차도 언제든지 반증될 수 있다는 열린 태도. 그런 태도가 저는 이제 과학적 사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도 이걸 다 읽고 났더니 이 지식과 권위에 주눅이 들어서 아, 과학은 이런 거구나. 27살, 9살에 이런 책을 썼어. 나는 못 써. 이런 거 너무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만 과학을 할 수 있는 거야가 아니라 읽어봤는데 재밌네. 이거 계산 이거 다르게 계산하면 다른 결과 나오네. 그리고 이건 잘 모른다면서 이거 왜 썼지? 이거 아직 이 현상은 다 밝혀지지 않았다. 밝혀지지 않았네. 근데 그런 거를 이 사람이 이 정도 책을 내는 사람이 지금 몇십 년간 이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내는 학자야? 나도 과학자가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90년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물리학은 걸출한 천재들이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학문이어서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20, 30대에 좋은 업적을 내지 못하면 평생 좋은 일 하기 힘들어. 말랑말랑한 뇌로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학을 제가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과학은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오래 생각한 사람이 결국은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논문을 쓰면서 세상을 이렇게 뒤집는 거지. 번쩍이는 한 번의 아이디어를 기다리는 사람으로는 과학이 진보하기 어렵다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과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보통 일반인들이. 네. 그리고 그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태도가 우리가 좀 더 상황을 사리분별을 좀 더 잘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거나 다른 학문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과학적 사고는 되게 기본이라서 그런 사고도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고들이 더해져야 되는 거라고 믿어져요. 그래서 누구나 다 과학적 사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과학적 사고라는 게 뭐 대단한 뭘 게 해야 아니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심하는 태도. 의심하는 태도. 혈액형이 뭐야? 너 무슨 혈액형이야? 너 무슨 형이구나. 너 그래서 네가 이렇구나. 라고 했을 때 야 그거 근거가 있는 얘기야. 내 주변에서 야 얘도 너 걔 소심하지? 걔 A형이래. 이런 그 주변에 있는 근거 몇 개를 댈 때 그게 네 주변에 있는 예로 쉽게 판단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게 유의미해야 의미 있는 거다 정도를 이해해서 주변에 있는 예로는 쉽게 믿지 않는 거. 우리는 주변에 얼마든지 반례가 있는데도 걔는 무시하거든요. 맞는 것만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태도만 보여도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저거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말인가? 그 근거를 대라고 요구한다거나 혹은 근거를 대면
내 직관과 좀 다르더라도 걔를 존중하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다른 증거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옳다고 믿는 것들을 너무 막 절대적이야. 커피 3잔 이상 마시면 안 돼. 근데 다음날 5잔까지는 괜찮다는 논문이 또 나와. 항상 그럴 수 있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죠. 그런 태도들이 전 과학적 태도 같아요.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뭐 독서 관련해서도 네. 이렇게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딱 5글자만 기억하시라고. 정말 그럴까? 이거 한 번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랑 맞네요. 네, 맞죠.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이 2번째 쓴 책이라고 하셨죠? 네, 두 번째로 썼던 그 뒤에도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심지어 막 SF 소설도 네. 쓰셨고 굉장히 다양한 책을 쓰셨는데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좀 저자로서 뭔가 변화한 점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이제 과학 콘서트를 사실 낸 이후로 한동안은 이제 글을 못 썼고요. 이제 교수가 바로 됐고 또 일이 너무 많아졌고 연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과학 콘서트가 너무 큰 칭찬을 받으니까 이제 그 다음 책은 다음 책이 도대체 뭘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책은 나와야 돼라고 하는 것과 제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책의 수준이 서로 달랐던 거죠. 예. 그래서 뭘 써도 좀 성에 안 차고 예. 그래서 이건 아니야, 뭐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새로 시작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시간이 한동안 갔고 그러다가 이래가지고는 책을 한 글자도 못 쓰겠다, 한 권도 못 내겠다 싶어서 이제 저와 되게 다른 분야의 고수들과 협업으로 책을 내는 네. 그래서 책을 내는 것 자체가 학습이 되게 그래서 진중권 선생과 크로스를 내고 네. 김탁환 소설가와 눈먼 시계공이라는 SF 소설을 내고 김호 선생님하고 뭐 쿨하게 사과하라 뭐 이런 류의 이제 둘이 같이 쓰는 책들을 서너 권 내면서 이제 좀 몸풀기를 하고 학습의 기회를 삼고 나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존중하고 어떻게 과학자는 내 나름대로의 관점을 만들어내나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용기가 나서 쓴 책이 이제 12발자국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오랫동안 혼자 쓴 책이 없었던 거고요. 그런 이제 지난 20년의 책을 쓰는 작가로서의 삶을 들여다보자면 계속 한편으로는 내가 책을 내는 그러니까 뭔가 글을 쓰고 사람들과 글을 통해서 대화하는 그런 작가의 시선을 과학자이면서도 항상 견지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연구를 하든 이거를 책으로 내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네? 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보고 그 2001년 과학 콘서트가 나올 그 무렵에 이 책이 되게 주목받았던 건 그 이전 20세기에는 완전히 그 번역서 1세기였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저자가 우리말로 과학을 이야기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가 맞아요. 그 무렵에 이제 최재천 선생님하고 이제 그쵸. 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오고 그때 막 하리하라의 이은희 선생이 맞아요. 나오고 이러면서 그 세대가 이제 우리말로 과학을 글을 쓰는 사람들이 나타났네 이제 그런 시대였어요. 네. 네, 그러면서 그거를 굉장히 격려해주고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책을 내게 됐는데 자기가 한 연구를 가지고 그거를 글로 써서 책을 내고 주장을 하는 방식의 과학책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혹은 과학자라도 우리 분야의 되게 기본을 잘 정리해서 진짜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연구를 했는데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나누는 제가 이런 연구를 했는데 이번에 이게 뭐 네이처에 실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사실 네이처에 실린 그 논문의 형태는 이렇게 어렵지만 결국 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책으로 내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읽고 최신 과학의 지형도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과학자가 해야 되고 그런 경험을 우리 독자들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류의 과학책이 이제 안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 과학 콘서트의 그 정신을 좀 더 잘 이어받아서 네,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책이 되는 네, 그런 저자로 그래서 연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연구가 예를 들면 책 그만 쓰고 연구만 하세요 네. 라고 남이 요구하거나 혹은 개인이 나 이제 연구 그만하고 책만 쓸래가 아니라 네. 연구를 하니까 이렇게 좋은 책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이렇게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격려하면 좋은 책이 또 나오는구나. 이런 걸 보여드렸으면 하는 게 저자 작가로서의 바람이죠. 네. 앞으로 그러면 뭔가 구체적으로 혹은 뭐 아이디어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는 책도 있으세요? 너무 많고요. 네, 많으세요? 너무 많죠. 네, 너무 많고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의사결정, 선택이니까 네. 인간은 어떻게 선택하는가라는 굉장히 큰 주제로 네. 인간은 어떻게 선택하는가 제목 어때요? 어렵나요? 많이 안 팔릴까요? 세상은 얼마나 복잡한가 같나요? 약간 그거의 속편 같아요. 그렇죠. 방점은 어떻게? 어떻게? 인간은 선택하는데. 약간 얼마나였고 이번에 어떻게? 어떻게? 이게 진짜 중요한. 우리가 이 어떻게를 몰라요. 모든 학자들이 그 어떻게 답을 하기 위해 써왔거든요. 그게 뇌과학자가 하는 일이고. 약간 제목을 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까를로 벨리 책도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답을 어떻게에 대한 답을 그냥 네. 던진다. 그냥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네. 그러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민했더니 브레인 소나타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속편 같이. 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관한 책을 써보고 싶고 언젠가는 이런 책 내보고 싶다. 네. 자, 저희 오늘 정재승 교수님 모시고 과학 콘서트 개정증보판 2판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겨울서점 나오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볼 때는 처음에 약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지? 더 유명한 유튜버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근데 그런 방송들보다 여기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댓글도 되게 많이 달고 그래서 보니까 되게 그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책에 대해서 자기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되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했고 저도 너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 과학책을 많이 다뤄주시고 알겠습니다. 제 책 아니더라도 좋은 과학책 너무 많으니까 그런 과학책들을 다뤄주시고 사실은 과학에 관한 전문적인 그런 식견이 없는 사람이 과학책을 읽고 느낀 소감들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는 과학자에게도 도움이 돼요. 우리는 우리 세계 안에 갇혀 있지만 그 우리 세계 안에서 만들어낸 걸 이렇게 세상에 던지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를 알면 우리가 훨씬 더 근사한 것들을 세상에 더 많이 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 서점에서 과학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학책 얘기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정재승 교수님과 함께 재밌는 시간 보냈는데 보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반가워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 역대급이 아니 뭘 보셨길래? 이렇게 박장대소 하는 모습 잘 못 본 것 같은데. 좀 있었는데 이상하다. 뭐 자주 터뜨렸다고 생각했는데 뭐 반성해보고 아닙니다. 다음에 새 책 나오면 또 불러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 정말로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저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이 과학 콘서트 혹시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막 17살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이참에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한 권은 네. 있어야죠. 아 그럼요. 과학서도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면 이게 집에 한 권 정도는 있는 게 예의 네.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지성인들의 하고요. 필독서. 아 그럼요. 네. 좀 뭐 경박한 제목이긴 하지만 한 권 정도는 있어주는 게 지성이네. 읽으면 깜짝 놀라실 아, 거예요. 그럼요. 표지와는 네. 달리 경박하지 않다. 아 그럼요. 이렇게 돼 아주 지성으로 가득 찬 네, 책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또 오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또 오세요. 네. 네. 하나 둘 셋. 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은 어크로스 출판사의 제작 지원금을 받아 만들어진 영상입니다.